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어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오늘은 그 새살침이라고 하죠. 저희 헤어라니온에서 진행하는 흉터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시술일 텐데요. 이 새살침이 효과를 쉽게 보일 수 있는 부분 혹은 뭐 유형, 쉬운 부위보다 조금은 천천히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위와 유형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박스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있겠어요. 약간 아주 좁은 V자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는 하고요. 마지막으로 롤링형의 흉터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이제 반원에 가까운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어쨌든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 좀 중앙부 있죠. 그 모낭 자체가 조금은 더 깊고 발달해 있는 이 부위에서는 비교적 이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좀 잘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볼 부위라든지 관자놀이 부위 이런 부위들에는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좀 다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요. 얼굴 가장자리로 갈수록 롤링성의 흉터가 다발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박스카 타입의 흉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흉터의 타입에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모나게 그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네모나게 생겼다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비교적 뚜렷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깊이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언가 주변부 피부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넓은 흉터다. 보기에는 오히려 더 잘 눈에 띄어지는 이런 형태의 흉터다 보니까 뭔가 더 치료가 오래 걸린다든지 더 힘들다든지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비교적 좀 판판하고요. 시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 박스카 흉터 안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살침이죠. 새살참침의 형태가 하나하나 적용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를 복원해내는 그 이제 과정 자체도 비교적 다른 부위 흉터보다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날카로운 테두리의 형태 역시도 발생하는 부위 자체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굴곡이 많지 않은 이제 이런 부위고, 이를테면 약초침을 통한 마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를테면 일반적인 레이저를 통한 숄더링이라든지 테두리를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과정도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는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가장 흉터 치료를 적용하기 좋은, 효과를 더 잘 보이기 쉬운 이런 유형의 흉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대뼈 부위가 있거든요. 광대뼈 부위를 위시해서 이렇게 좀 넓은 면적, 바깥쪽과 안쪽을 약간 아우르는 볼 전반이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이 부위에서의 그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관자놀이 부위나 이마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흉터 치료에 대한 효과를 잘 보일 수 있겠는데, 똑같이 이제 판판한 부위기는 하지만 볼 부위에 대비해서는 치료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을 통해서 조직이 증식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두께 자체가 볼 부위에 비해서는 좀 얕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 부위에 재생되는 속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좀 느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관자놀이 부위나 이마 부위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잘 나타내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코 주변부 미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스픽의 형태처럼 굉장히 날카롭지만 너비 자체는 굉장히 좁은 이런 형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더 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 비교적 중앙부에 위치한 이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깊이도 깊이지만은 그 날카로운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염증이 터졌던 정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났어서 이 아이스픽의 테두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남았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롤링성의 흉터의 경우도 보통 이 흉터들은 피부가 얇기도 얇지만 좀 이렇게 굴곡을 가지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 턱 라인을 위시해서 목과 이어지는 이런 부위에 발생한 이 롤링성의 흉터들도 그 치료 효과가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는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치료 효과가 조금 더딜 수 있는 흉터 타입이나 흉터가 위치한 부위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흉터 치료에 대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안에도 모낭이 존재하는 피지선이 이어져서 그 피지가 분비돼서 그 흉터
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위에 피지가 좀 솟아오를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흉터들은 치료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납니다. 시술이 그 흉터 전반에 걸쳐서 들어갔을 때 나머지 전반 부위에서의 재생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면에 피지가 분비가 되는 그 이어지는 라인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흉터 안에도 그 부위에는 유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요.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만큼의 박스카 흉터에서 대부분의 부위는 다 채워 올려진 반면에 피지가 분비가 되는 그 구멍에 해당하는 그 좁은 부위만 유독 재생이 느려서 그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시술이 더 필요한 이런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통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피지가 분비가 돼서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 이 통로가 위치하고 있는 그 흉터 부위에서는 유독 반응이 좀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코 모공이라든지, 그쵸? 미간 부위에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미간 부위 혹은 뭐 코 모공 부위. 보통 이런 방금 말씀드린 흉터들은 좀 얼굴 중앙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술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아주 좁은 그 구멍에 해당하는 그 주변 부위가 섬유화라고 하죠. 약간 더 돌출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시술할 때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흉터가 말 그대로 왜 잘 보여지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흉터를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열이면 정말 10분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페였으니까 페인만큼을 채워 올려준다. 그 이제 깊이를 복원하는 이 과정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게 되고, 사실 새살침이라는 어떤 시술의 형태 자체가 그거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다만 생각보다 이 높이를 채워 올리는 과정 못지않게 흉터가 흉터의 어떤 형태를 보여지게 만드는, 이를테면 저기에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네, 사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네, 이런 어떤 흉터의 모양을 잘 드러내게끔 만드는 이 흉터의 테두리를 얼마나 매끄럽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흉터와 흉터가 아닌 부분의 그 경계면이거든요. 이 경계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허물어 주느냐도 흉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테두리를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역할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새살참침 치료를 통해서 흉터 부분이 많이 채워 올려진 상황에서도 무언가 높이는 다 올라왔는데도 흉터가 분명히 그 형태를 뚜렷하게 띄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두리 자체, 그 흉터의 모양 자체를 주변부와 최대한 동화될 수 있게끔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 이어졌을 때 높이가 채워진 것만큼의 어떤 그 만족도를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체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이 코 부위, 그리고 이제 얼굴 좀 중앙 부위, 이 좁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의 경우는 테두리에 관련한 개념이 다른 어떤 흉터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뭐 아이스픽의 흉터를 그릴 때 이렇게 좁은 부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좁은 부위를 그리지만 사실상 거의 이렇게 콕 찍힌 형태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래서부터 막 이렇게 채워 올리는 이 과정에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더라도 박스 형태의 흉터라고 하면은 그 부피를 채워 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는 오히려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부피의 복원을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 같은 경우는 그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에 대한 반응이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흉터들은 날카로움이죠. 이 모양이 뚜렷하다라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두리에 관련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큰 흉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 높이를 채워 올린다가 아니더라도 날카로운 V자의 이 벽면을 최대한 무디게 만들어주고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그 날카로운 선을 최대한 매끄럽게 주변부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코 부위에 있어서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새살침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부위 한 부위에 한 땀 한 땀 침이 들어가는 시술을 보통 떠올리시거든요. 그 새살침 시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새살 참침입니다. 흉터 바닥에 안층으로 침이 자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층과 흉터 바닥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서 다시금 재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부위에 상처를 내주는 이런 어떤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를 복원하는데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시술이 바로 이 새살 참침입니다. 이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그 시술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새살 참침 S입니다. 아큐인 테라피라고도 불리는데요. 벽면을 자극해서 그 부위에서의 어떤 국소적인 재생 및 어떤 그 표면에 어떤 무뎌지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 부위 한 부위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 부위의 어떤 모공성의 어떤 흉터라든지 그 주변부, 미간을 위시해서 굉장히 날카롭지만 이제 아주 좁은 형태, 라인의 형태로 생겨 있는 흉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부와의 어떤 평탄화를 유도하는 게 바로 이 새살 차침입니다. 흉터가 보통 한 부위에 조금 몰리듯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염증이 보통 비슷한 부위에 발생을 했다가 없어졌다 또 발생을 했다가 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한 부위에 이제 그 흉터가 좀 몇 개씩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사용을 하게 되는 시술인데, 그런 부위는 보면 흉터가 없는 다른 부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흉터가 3개가 있으니까 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도 있겠지만 그 주변 부위의 피부 역시도 약간의 굴곡을, 미세한 정도의 굴곡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염증이 2개가 생겼다가 둘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생되는 그 미묘한 높이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어찌 보면 주변 부위가 좀 더 섬유화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양상들을 항상 보이게 되다 보니까 흉터가 많이 발생을 해 있는 흉터 하나하나 못지않게 그 미세한 굴곡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그 평탄화를 유도하는 게 이 새살 차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흉터의 어떤 모양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테두리 자체는 흉터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보면은 박스 형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흉터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위를 매끄럽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술이 바로 새살 약초침입니다. 약초를 가공해내서 만들어낸 아주 고운 입자의 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침을 맞는다의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도포해주는, 그래서 약간 때를 밀듯이 마찰을 해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마찰 과정을 통해서 이 흉터 부위의 어떤 매끄러운 형태, 그러니까 선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부위 한 부위 시술이 들어가는 새살 참침이죠. 한 부위 한 부위 흉터 안층에서의 어떤 상처를 내어놓은 이 상황에서 진행이 곧잘 되는 시술이 바로 이 새살 화침이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그 정사각형 1cm, 1cm 정도의 면적에 30개의 아주 미세한 침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위가 피부에 닿으면서 침이 일정 부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흉터 시술이 들어갔던 부위에 자입이 되었다가 나오는 걸 반복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주파라고 하는 일련의 자극을 피부 안에 빵 하고 조사를 해주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위가 최대한 팽창하는 어떤 형태로서 아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새살 참침이라는 흉터 치료를 진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을 때 그 부분들이 말 그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잘 아물 수 있도록 흉터 치료의 중반부, 후반부에 걸쳐서 진행이 곧잘 되는 시술이 새살 화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술 부위에서의 이제 팽창 효과, 그리고 시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빠르게 붉은 느낌을 없애줄 수 있게끔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유라니원 흉터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환자분들의 어떤 흉터 종류 혹은 이제 흉터의 어떤 위치하고 있는 부위에 따라서 그 니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이 오름 테라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율각 테라피인데요.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시술이에요. 새살 차침이라는 시술하고 새살 약초침이라는 시술이 결합돼서 이 시술을 복합적으로 잘 조율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율각 테라피 같은 경우는 흉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모공각 가증이나 피부가 뜯겨서 발생한 아주 강한 색소 침착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차침의 강도 혹은 약초침의 강도, 입자, 양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피부 여러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